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사실 추석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 영상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추석이 지나간 시점이거든요. 근데 명절마다 곤혹스러운 질문들 있잖아요. 특히 비혼주의, 예. 예, 연애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결혼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 어떻게 대답하실지. 제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불편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 불편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보니 대부분 보면. 네. 나한테 관심이 많으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라고 하면 대부분 제가 옆에서 봤고 제 경험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것에 그래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차피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그분이랑 싸울 필요 없어요. 고모님이랑 싸울 필요도 없고 외삼촌이랑 싸울 필요도 없고 대부분 명절 때 이런 분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서 꺼낼 주제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걸 정면 승부한다는 건 그러니까 고모는 나한테 관심이 없군요. 삼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군요. 이건 사실은 명절 때 좋은 분위기에서 할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그러니까 적절하게 막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너 왜 아직도 결혼 안 하니? 라고 하면 이제 할 거예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상대방이. 왜 안 하니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도 아니고 이제 하려고 생각했어요. 나 한 달 전부터 이제 하려고. 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소개시켜준다는 얘기도 안 하세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건 다음 명절 때 또 물어봐요. 또 물어보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차피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했어요. 나 이제 맞아요. 하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제가 보기엔 경험적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질문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어른들한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정말 궁금한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도 이렇게 사람만 만나면 저희 집안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질문을 하지 않으시죠. 저는 결혼해서 이제 딸도 2명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제 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괴롭힘 당하겠죠. 괴롭힘 당할 텐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궁금해서 정말 못 참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른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무례해지는 방법은 질문의 내용보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딴 데 보는 거예요. 시간을 안 주는 거죠. 너 왜 결혼 안 하니? 라고 했을 때 정말 궁금하셔서 물어보신가 보다 해가지고 내가 대답을 딱 하려고 했는데 어이구 너 왔니? 라고 하면서 내가 대답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게 그게 더 큰 무례거든요. 어른은 그러면서 무례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야, 이 일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됐어? 김 과장. 라고 하면서 나를 혼낼 때요. 내 말을 다 듣고 혼내는 것보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혼내면 더 훨씬 모멸감 느끼죠, 우리가.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 질문을 안 하시는 건 정말 못하겠다. 정말 나 물어보고 싶어서 입이 너무너무 근질해. 질문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으세요.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제발 충분히 들으시고. 그리고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딱 벌써 느끼게 하는 분이 나한테 들으시면 이제 막 시작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다. 세상은 나한테 별로 관심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나쁜 짓 해놓고 이런 생각하면은 안 되겠지만 내가 어떤 창피하거나 아니면 좀 불리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해서 한다는 건 그 질문에 대해서 나의 답변에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질문을 아주 이렇게 표현하죠. 젠틀하게 게 뭡니까? 아주 품위 있게 아니면 예의 바르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이제 난 그걸 시작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상대방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경험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예전에 있었던 연구들을 봐도 그렇고 관련된 연구들을 봐도 그게 최고의 현재로서는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낸.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 말고도 이제 제일 힘든 게 친척들끼리 하는 비교잖아요. 특히 이제 나이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촌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게 나이가 비슷해서 사이가 안 좋고 비교를 많이 당해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이제 비교라는 건 종목이 단일하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학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지. 얘는 종목이 야구고 이 친구는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 수영이다. 그럼 비교하기 되게 어렵죠. 네. 그러니까 누가 더 뛰어난 운동선수냐 이런 얘기보단 종목 내에서 우리가 누가 더 뛰어난 선수냐 아니냐를 가지고 늘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략적으로 내 아이가 비교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비교당하기 싫을 때는 종목을 선점하시는 게 좋아요. 간단해요. 종목을 선점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쟤를 이기는 종목을 굳이 선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나만 하는 종목 있죠. 나만 하는 일,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무엇인가 있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내가 꺼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있으면 공부라는 얘기 내에서는 우열이 확실히 가려지죠. 확실히 가려지는데 우리 아이만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만 주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런 물건이나 그런 걸 상징하는 걸 하나씩 가져가셔서 주셔도 괜찮아요. 의외로요, 왜 금권 선거 막겠습니까? 그거 부정선거잖아요. 사람이 뭐라도 받으면 그다음부터요, 그 사람한테 싫은 얘기를 못 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친척, 한참 나이가 거의 15살 이상 어린 친척 동생이 공부를 잘 못해서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제빵 기술 배울 때 빵을 전부 다 갖고 와가지고 어른들한테 먼저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맛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얘한테는 공부 얘기를 안 해요. 뭐라도 하나 얻어먹었더니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꼭 그렇게 뭔가를 꼭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명절 때 어떤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있죠. 하지 않는 거, 비교를 안 당하는 거, 이건 어려워요. 내가 좀 다른 분야나 다른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 이상. 두 번째, 비교를 왜 자꾸 하는지 아세요? 그게 쉬워서 그래요. 사람들이요, 지쳐 있으면 쉬운 것부터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질적인 차이를 논하는 것보다 상대 비교하는 게 더 머릿속에서 쉬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체력이 왕성할 땐 질적인 차이를 자꾸 보려고 해요. 근데 지쳐 있으면 비교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제품을 실제로 볼 때도. 네. 그러니까 지쳐있지 않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요런 건 요런 특징이 있고 요런 건 요런 특징이 있네 라고 해서 질적인 차이를 보는데, 힘들어 라고 지쳐있잖아요. 지쳐있으면 이건 얘가 낫고 이건 얘가 낫다. 이건 CPU가 좀 더 빠르고 이건 연비가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 비교를 해요. 명절 때 비교가 많이 나오는 게 지쳐있어서 그래요. 지쳐있어서. 네. 그러니까 좀 긴 거리를 운전하고 왔다. 좀 많이 지쳐있다. 잠을 많이 못 잔 상태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면 비교가 시작되기 딱 좋은 시점이구나. 라는 걸 먼저 눈치채고 살짝 옆으로 빠져주시는 것도 하나의 센스가 되겠죠. 네. 너무 좋은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네. 딱 이 질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또 받는 입장에서 두 가지 다 솔루션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태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항상 싸우지 마시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